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지난 4월 1일 한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한 외국인의 손에 의해 호텔에서 성폭행당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한 달여간의 탐문 수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한 미군 병사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인 미군 병사는 보름 이상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첫 출두를 했는데요. 이유는 현재의 주둔군 지휘협정, 이른바 소파 규정상 주한미군에 대한 수사는 한국 경찰과 검찰, 그리고 미국 대표단의 협의 아래 진행해야만 하고 미군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결정을 보름이 지난 후에나 했기 때문이랍니다. 경찰은 구강세포 검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실시했고 사건을 이달 20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용의자인 미군 병사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1심에서 무죄 혹은 피고인인 범죄 혐의자가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의 형량이 낮아서 항소를 포기할 경우 재판은 2심으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종결된다고 합니다. 또한 복무 중에 일어난 미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죠. 미 이사단 장갑차에 깔려 숨진 고 효순 미선양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였고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한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모두 1766명이었는데 이 중 기소된 인원은 503명, 그러니까 약 28%에 불과했습니다. 70%가 넘는 범죄 피의자들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의 다른 시각. 국내 최고의 신개념 모바일 신문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이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예, 중도일보 대표 천사기자 임병환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주말에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예, 저도 그 기사를 좀 만들어 스크랩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막 했는데 비의 양이 너무 적었어요. 네. 10mm 미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제 이제 대구에서 한화이글스하고 삼성 라이온즈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비 엄청 왔다고 하고 뭐 동대구역이 잠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네. 이렇게 비가 안 올까? 네, 좀 하늘에 떠 있는 먼지만 좀 가라앉혀 놓은 정도지 땅이 뭐 젖었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비나이다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22일부터 1박 2일 충남을 방문해 도지사와 교육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을 이야기했는데요. 삼선 도전이냐 국회 입성이냐를 고민 중인 박 시장은 이날 지역 단체장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박 시장은 먼저 23일 김지철 도교육감을 찾아 서울 학생들의 충남 지역 농산어촌 유학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농촌 체험학교나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이 교류하자는 것인데요. 이 같은 농산어촌 유학 정책은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김 교육감의 공약 실천을 돕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 세월호 추모시 전시회나 안전교육처럼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이어가는 세월호 추모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김 교육감을 지켜세우며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안희정 지사를 만나 극심한 가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안 지사가 물 공급과 소비 문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댐을 만들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역시 해당 지자체의 현안에 대해 공감하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정치적 중요 갈림길에선 박원순 시장이 지자체를 찾아 단체장과 지역 현안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춰 자신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우선은 서울시의 이제 도시 학생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작은 학교들, 농촌에 있는 작은 학교들에 와서 체험 활동하는 그런 이제 도농 유학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렇죠. 듣기 좋은 말 같아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기런분교 사태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해서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대전이 충남에 있는 농어촌 학교랑 더 가까운데 왜 대전은 그런 거 확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교육감의 어떤 정책에도 많이 차이가 여기서 좀 드러나긴 하는데요.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나올 때도 공약으로 이렇게 농산어촌 교류, 유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혀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상이 또 특별시인 서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좀 지켜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저 가까이 있는데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그 서울시장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하고 충남도 교육감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과 충남도 교육감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대전시장도 다른 그 충남도 교육감이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시에. 네. 좀 부럽네요. 네, 여기는 뭐 서울시장이 뭐 한다 하면 기사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충남도가 이제 식순환 때문에 그 안지정 지사하고 얘기할 때 아리수를 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특별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같은 지자체 입장인데도 인근 지자체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도와준다 뭐 이러한 정책인 거죠. 기자님 혹시 서울에 아리수가 있다면 대전에 무슨 수인지 아시죠? 예, 대전에 뭐 이추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추수도 있고 우리도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사실은 이렇게 뭐 충청권 뭐 하나의 어떤 생활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럴 때 서로 부족한 거를 돕고 좀 이런 모습이 좀 단체장끼리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그 정치인들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정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세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요. 유성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는 핵 재처리 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탈핵 집중 행동이 펼쳐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전국에서 탈핵을 외치며 활동한 시민과 활동가 500여 명은 이날 원자력연구원에서 핵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펼쳤습니다.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핵 재처리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7월부터 재개하려 한다며 실험 재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원자력 발전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철회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핵 재처리 연구를 계속한다는 것은 탈핵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집회는 원자력연구원부터 관평동 배울내거리까지 도보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대전에서 탈핵 희망 도보순례도 시작됐는데 8월 26일까지 27일간 501km를 걸어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저희 그 오마이뉴스 장재한 기자님이 쓰셨더라고요. 네, 장재한 만세 한번 외쳐드리고. 네, 아마 기사를 제가 검색해봤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쓴 기자는 장재환 기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유, 그분은 뭐, 예, 구속 빨리 되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진 분인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구속은 안 될 것 같고. 원전 마피아가 세긴 센가 봐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핵 재처리 실험, 뭐, 어려운 말로 파이로 프로세싱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나라도 안 하는 거를 우리나라 혼자만, 그러니까 성공 사례도 없는데 그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도전 정신이 뛰어나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또 이걸 하나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전, 그 문재인 정부에서 탈핵 선언을 하고 이제 신규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안 하고 고리원전 1호기도 이제 폐쇄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당장 그럼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리 1호기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전기요금으로 산정해 보니까 연간 한 가구당 대략 한 8,000원대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700원 꼴.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전을 지금 폐쇄하면은 당장 전력 수급이 어려워서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정치 세력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날 그 도보순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도보순례단은 30일까지 대전 지역을 순회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보순례 하실 때 혹시 뭐 발견을 하시면 거기에 얼마든지 같이 참여해서 순례를 한두 시간 정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박수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20대 후반에 국토순례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복일도부터 임진각까지. 네. 그때 이제 영어로 우리나라를 소개한다 뭐 이런 취지로 외국인들하고 한국인 같이 묶어서 저 KBS에서 방송도 특집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때 거리 지나가는 때 그 시민들이 이제 박수 쳐주시고, 그럼 되게 기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례단들 보면은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4일 대전을 찾았습니다. 이날 김부겸 장관은 권서택 시장과 김경훈 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권 시장은 중소기업청이 승격돼 만들어질 중소기업 벤처부를 대전에 잔류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지원 예산 증액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 등도 건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소기업 벤처부 대전 잔류에 대한 대전시장의 얘기가 상당히 근거가 있고 설득력도 있었다고 밝히고 정부 조직 개편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구체적 일정은 말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주요 보직에 대전 출신 인사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자부의 대전 출신 인사가 적다. 이런 거는 좀 이제는,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죠.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긍정 검토하겠다. 그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럼 그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좀 별로 신문에서 안 보고 싶은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기관들이 지역에 있음으로써도 파생되는 일자리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 대전 출신을 늘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긍정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확정됐다라든지 이런 거는 기사로 굉장히 보고 싶은데 뭐 긍정 검토하겠다 이거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직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의상하는 얘기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이 이만큼 있고 좀 상대방 장관 아니면 행자부 관계자들에게 계속 압박을 주는 어떤 그런 의미의 대전 출신 더 써라. 네, 중소기업 벤처부, 네, 그 부의 수장은 부장이 아닌 장관입니다. 그 부서가 이제 대전에 그 삼청사 지금 정부종합청사 둔산동에 있는 거기에 계속 이제 머무러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이 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고추 문화마을이 방문객 없는 유령마을로 전락했다는 소식입니다. TJB가 보도했는데요.
고추문화마을은 청양 특산물인 고추를 소재로 숲학형 테마파크로 2001년 개장했습니다. 해마다 수억 원씩 적자가 불어나면서 올 1월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지만 그나마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금은 청양군이 임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원이나 고추 전시실 등 제대로 돌아가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고추가 다 폐사해 정작 특산물인 고추 없는 고추문화마을로 전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민간 임대 계약 기간이 앞으로 2년 6개월이나 남아 업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처럼 임시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세금이 들어간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요, 그 되게 재밌는데 저는 이 그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속으로 혼자 웃은 게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보통 얘기하실 때 고추 이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어린이들 아니 그거보다 먹는 고추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네. 그 애기들은 보통 고추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쌍기역 하나로 이게 발음을 네. 좀 세게 얘기하니까 그 연상된 이미지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된소리로 얘기 많이 합니다. 소주보다는 소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고추, 고추 갑자기 그냥 쓸데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답답해서요. 이게 뭐 18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애물단지가 됐다는 거. 근데 청양고추 혹시 청양고추 하면 떠오르시는 거는 매웁고 알싸한 매운 고추, 그쵸? 이런 고추죠. 근데 매운 고추인 청양고추는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청양이 그 오리지널이 아니래요. 그게 이제 경북의 청송하고 영양에서 그 지역의 아주 매운 땡초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청송의 청과 영양의 양을 따서 청양고추라고 하고 그다음에 충남 청양에서도 청양고추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청양 그 로컬 지역의 이름을 딴 그 지역의 고추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혼용이 돼갖고 우리 마치 이제 충남 청양이 그 매운 고추의 원산지다 이렇게 늘 많이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가서 청양고추 주세요. 뭐 이렇게 사실 그런 매운 고추를 달라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청양에서 난 고추를 달라 뭐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리고 청양에 되게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나온 그런 동네인데 그 윤상현 의원 그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적인 친박 인사였죠. 뭐 이완구 전 지사, 뭐 이해찬 지금 현재 의원, 뭐 이장우 의원, 정종환 전 뭐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청양 출신이라는데 좀 이럴 때 힘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참 안타깝네요. 근데 저는 또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거기 이제 기사에 그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장님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이 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와갖고 나중에 나와서 이제 결격 사유가 되면은 그때 가서 운영 방안을 이렇게 해서 재운영하든지 활성화하든지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손 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일단은 응? 그럼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답인 건지 그럼 지금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뭐 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공무원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어떤 조치를 안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아직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적재를 최소화하든 뭐라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구속된 것만으로 사실은 충분한 사유가 될 것도 같은데. 네. 그리고 만약에 판결이 났다 칩시다 이제 그럼 그때가 갑자기 없던 뾰족한 수가 짠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그때도 다시 뭔가 부상해서 실천에 옮기는 데까지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또 소비자가 되겠죠. 네. 그래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음 소식을 부탁드리기에 앞서 이 소식을 이제 지금 기자님이 미리 저한테 알려주셨을 때 저는 엄청 분노에 떨었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십시오. 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가 자신이 출연하는 공연을 보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과제를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스포츠산업과학부 A 교수는 지난달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출연하는 전통무용 공연을 보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과제를 냈습니다. 해당 공연의 입장료는 2만 원이었고 상당수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공연을 관람해 감상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학생은 이번 과제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당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희 교수는 2년 전에도 자신의 딸 결혼식에
학생들을 주차관리원으로 동원하려 해 논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분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쵸. 2년 전에 그 자기 딸 결혼식 하는데 학생들 주차 요원으로 했다가 그 수업 뭐 빼먹고 이랬다가 나중에 뭐 그거 취소하고 보강을 네. 하는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때 한번 전국적인 언론을 탔고 이거는 JTBC에서 6월 22일에 또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 저는 이제 이분이 궁금해서 네. 근데 언론에서 이제 실명 공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추적을 해봤어요. 나름 그냥 추적을 해봤는데 이분이 속한 학과가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입니다. 예, 대전에 소재해 있는 대학이라고 하고요.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시면 좀 검색을 해보십시오. 저는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학과의 교수님이 4분 계세요. 한 분은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운동생리학, 그리고 한 분은 건강행동 및 신체활동 등 역학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생활무용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공연을 하실 만한 분은 뭐 스포츠 경영학이 경영 공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운동 생리학 공연도 뭐 가능합니다. 네, 그걸 한번 유추해 보시고 그런데 이분이 또 이런 논란도 있었다고 해요. 2014년과 15년에 자기 집 앞마당에서 그 후원자 파티를 열었는데 그 무용 전공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음식 시중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게 하고 뭐 술을 뭐 대접하는 그런 행위도 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옷도 좀 짧게 입어라 뭐 이렇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던 것 같고 언론에 보도됐던 것 같고 이분은 또 사회활동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대전 예총 회장도 지내셨던 것 같고 그 한국예총 대전연합 회장도 역임을 하신 것 같고 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이자 이수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이런 일에 자꾸 엮이는지 우리가 말만 하면 누군지 알만한 분이시라는 얘기 같은데 많이 봐왔던 지역 활동이 많으신 분이라는 얘기인데 그 대표적인 가불관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불관계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역시나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교수의 지위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가 봐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걸 되게 좋아서 따라오는 걸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자신의 공연을 유료로 관람하고 와라 아니면 자기 딸 결혼식에 와서 주차 관리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뭐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근데 그거에 깔려 있는 전제는 선생님이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학생이 위기에 처하거나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서로 그래야 시너지가 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분이 학생을 고소해? 이런 거 얘기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그거는 이미 선생과 학생의 사이가 아닌 거죠. 그냥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조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만 맨날 하면 뭐예요? 2년 전에도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징계가 있을지가 사실은 또 뭐 어떤 자정 능력이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시험대가 또 되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군인들 보면은 왜 우리 기자님도 군대 다녀오셨죠? 그럼요. 네, 그 하사관이나 뭐 그 장교분들이 사병들 이렇게 부려먹을 때 있잖아요. 네. 뭐 과외를 시킨다든지, 뭐 자기 자녀들.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집안일 시키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뭐 심지어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 햄버거 나오는 날이면은 사병들한테 먹는 밥인데 그 햄버거 장교들 거, 하사관 거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 책상에 올려놔주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마치 뭐 존중받아야 될 문화인 것처럼 또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대학교 안에서도 학교 학생들한테 이러한 것, 부당할 수 있는 부분을 지시하는 게 학생과 제자가 당연히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아마 그동안 가르쳐 오셨겠죠. 이런 그 분들은 빨리 학교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그 예술인의 길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분 또 세월호 관련 공연도 하시고 그랬대요. 좀 찹찹합니다. 네. 찹찹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면서 오늘은 요 정도로 소식을 듣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좋은 소식이라 하기도 뭐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소식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김성서 기자의 최강 하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코너 제목은 최강 하나인데 점점
그 코너 제목과는 다르게 가는 것 같네요. 네, 지난주 경기 결과 정리하고 선수단 팀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 경기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